자, 배설입니다. 이제 배설이 마지막인데, 자, 아무튼 이게 다 사람이 살아가려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거를 소화계를 통해서 이제 영양분을 흡수를 하죠. 그러면 이제 순환계가 각각의 세포로 이제 영양소를 날라주고요. 그 다음에 호흡계를 통해서 산소가 들어오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애들을 이걸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요. 에너지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머리도 쓰고 뭐 이렇게 생활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물질들로 전환을 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세포호흡이 일어날 때 요런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 이런 게 생겨요. 이런 거는 다시 내보내야 돼. 자, 그래서 배설이라고 하는 거는 세포에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분해할 때, 그때 노폐물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배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배설과 배출하고 좀 달라요. 배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때 생기는 노폐물을 내보내는 거고, 특히 오줌을 통해서. 배출은 대변 같은 건데 소화 흡수되지 않은 물질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나가는 거고, 그런 거 이게 배출이라고 하는 거고, 대변은 배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변은 원래는. 자, 그런데 이제 이산화탄소랑 물은 호흡계를 통해서도 나가는데, 특히 암모니아는 오줌을 통해서 꼭 나가야 돼. 그래서 배설계는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고 하는데, 그 배설계가 배설 기능을 담당해. 콩팥이나 오줌관이나 방광이나 이런 애들이 배설계야.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탄수화물, 지방은 원래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소랑 반응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탄소 있고 산소 있으니까 CO2 나와요. 수소 있고 산소 있잖아. 그럼 물 나와요. 그래서 얘네 둘은 암모니아가 안 나와. 얘네 둘은. 근데 단백질은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질소가 있으면은 암모니아가 나와. NH3 암모니아가 나와. 저거다. 얘네 둘은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고, 단백질은 질소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 결과 암모니아가 나와요. 암모니아가 독성이 있어요. 얘가 독성이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쌓이면 이제 엄청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간으로 이동해서 간에서 요소라고 하는 애로 바꿔요. 그러면 요소는 좀 덜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좀 약해. 그래서 걔를 콩팥으로 보낸 다음에, 그래서 걸러서 오줌을 통해서 요소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소화할 때도 이산화탄소, 물도 나와. 근데 암모니아도 나온다 이거야. 이산화탄소는 날숨을 통해서 나가고, 물은 날숨을 통해서도 나가고, 소변을 통해서도 나가고,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뀐 다음에 콩팥에서 걸러져서 요소로 오줌으로 나가고. 뭔 얘기인지 아실까요?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산화탄소 다 만들어집니다. 그 날숨으로 나가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물 다 만들어져요. 날숨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오줌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근데 단백질만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므로 간에서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꾼 다음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소를 걸러서 내보내는 그런 배설계, 이것도 좀 복잡해요. 예. 배설계에는 콩팥, 오줌관, 방광, 요도 등이 있어.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콩팥인데, 콩팥이 하는 역할은 요소를 걸러내야 돼. 이게 이제 등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등 쪽에 있고 왜 이렇게 생겼어요? 뭐 콩이나 팥처럼 생겼죠. 이거를 잘라보면은 여기가 콩팥 겉질이라고 하는 부분과 콩팥 속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부분이야. 아무튼 콩팥 겉질에서부터 걸러져서 만들어진 오줌이 여기로 모여 콩팥 깔때기로 모였다가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가는 거예요. 방광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요도를 통해 나가는 거고. 근데 여기 요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보면 이제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프론은 다른 말로 뭐 신단위라고도 해요. 신단위인 네프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잘 봐요. 예. 요게 이제 동맥입니다. 콩팥 동맥. 예. 콩팥 동맥을 타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와요. 그럼 이제 막 감겨있는 사구체라고 하는 게 있어. 실사공구자, 실이 감겨있는 사구체가 있어요. 거기서 작은 알갱이들이 바깥으로 나와요. 이거를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 뒤에 또 나오긴 할 거예요. 이거를 여과라고 해요. 여기서 여과가 돼. 여과. 근데 여과가 되는 애들은 입자가 작아야 돼요. 근데 입자가 작은 애들이 포도당, 뭐 아미노산, 물, 뭐 무기염류, 그 다음에 요소, 요런 애들이 여과가 돼. 여과가 돼서 빠져나온 걸 보먼 주머니가 받아요. 보먼 주머니가. 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걸 세뇨관이라고 해요. 세뇨관. 이건 혈관이 아니고 세뇨관이야, 이거는. 근데 문제가 이대로 바로 다 나가버리면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나 물, 무기염류 이런 필요한 애들이 오줌으로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세뇨관이 지나가는데 사구체에서 다시 나온 모세혈관이 막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몸에 필요한 애들을 다시 흡수를 해, 혈관으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흡수와 분비가 일어나. 일단은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필요한 애들은 다시 가져가요. 근데 요소는 필요 없는 애니까 이걸 지나가 가지고 오줌이 돼서 콩팥 깔때기로 가는 거야. 이게 콩팥 깔때기에서 이제 다시 오줌관을 타고 방광으로 갑니다. 자, 이런 건데 다시 볼게요.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로 허리, 등 쪽에 좌우 한 개씩 있습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오줌 만드는 기관이고, 콩팥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콩팥 겉질에는 요런 애들이 많아요. 사구체 보먼주머니는 콩팥 겉질에 많아요. 콩팥 겉질에. 그 다음에 요 세뇨관 있지, 세뇨관이 여기 속질이 세뇨관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콩팥 겉질과 속질에 네프론이 있다.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는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요거 세 개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불러. 이 네프론이 하나에 100만 개씩 있어요. 네프론이 이런 게 100만 개씩.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단위, 신단위라고 부르고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프론, 사구체, 모세혈관이 실처럼 뭉쳐져 있는 부분, 보먼주머니는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 세뇨관은 가느다란 뭐 소변이 흐르는 길 이런 거죠. 관 이런 거죠. 가느다란 관이 있습니다. 알 것 같습니까? 자, 오줌관은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고, 방광은 오줌을 모아두는 곳이고, 요도는 나중에 몸 바깥으로 나간 통로고, 자, 콩팥의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콩팥 깔때기 속의 오줌은 오줌관을 지나 방광에 모이고 나중에 요도를 거쳐서 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일단 구조를 알려준 겁니다. 이런 구조를. 콩팥 동맥은 요소의 농도가 높아. 그러니까 보통 동맥이 더 뭐 깨끗한 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콩팥 동맥은 요소가 더 높기 때문에 콩팥 정맥이 더 깨끗한 피야. 요소의 입장에서 콩팥 정맥이 더 깨끗한 피예요. 노폐물이 걸러진 거죠. 자, 배설계.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어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과정을 배설이라. 배설. 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노폐물은 물과 이산화탄소. 근데 단백질만 암모니아가 생성이 됩니다. 암모니아.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기관, 콩팥이고요. 콩팥. 콩팥 겉질과 속질에 있는 오줌을 만드는 단위를 네프론이라. 네프론. 자, 개념 쏙쏙 1번부터 6번까지 해보시고요. 자, 물은 숨 쉴 때도 나가는 겁니다. 숨 쉴 때도.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도 폐를 통해 날숨으로 나가는 거고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물은 디귿해야겠네요. 물은 디귿. 폐를 통해 날숨으로 나가거나 콩팥에서 오줌으로 나간다.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바뀌어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나가는 거고요. A에서 G 이름을 쓰시오. A는 콩팥이고, 얘는 이제 오줌관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얘가 방광, 얘가 요도입니다. 요거는 사구체를 의미하는 거, 사구체. 요건 둘러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 네, 요거는 이제 세뇨관이죠. 세뇨관의 일부죠. 지금 세뇨관 너무 조금만 있네. 세뇨관이죠.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구조의 기호를 쓰시오.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은 오줌관인데 기호를 쓰라라고 했으니까 B 쓸게요.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친 구조는 E고 사구체. 사구체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는 이제 F고요. 그 다음에 네프론을 구성하는 것은 여기 이거 세 개입니다. E, F, G. 얘네들을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A에서 C 이름을 쓰시오. A는 콩팥 겉질이라고 쓰셔야 돼요. 콩팥 겉질. 얘는 콩팥 속질. 요거는 이제 콩팥 깔때기라고 하는 콩팥 깔때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줌을 만드는 단위인 네프론은 A와 B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로 사구체와 보먼주머니가 있고, 요렇게 된 부분은 이제 세뇨관 B에 있고, 네프론에서 만들어진 오줌은 C에 모인 다음에 오줌관을 통해 방광으로 가는 겁니다. 콩팥 깔때기에 모였다가. 자, 46쪽.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합니다. 콩팥 동맥을 타고 혈액이 와요. 근데 사구체에서 이게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 사구체에서 작은 애들이 이렇게 통과해서 나와. 이런 걸 여과된다래, 여과. 여과는 입자 크기 차이에 의해서 걸러지는 걸 여과라고 해요, 여과. 여과 과정에서는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데, 이동하는 물질이 물, 요소,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요런 애들이 여과가 돼요. 혈구는 둥치 큽니다. 단백질 이런 애들은 여과되지 않는다. 혈구가 여과되면 큰일 나죠. 예, 왜냐면 소변에 막 피가 막 나올 거야. 큰일 나죠. 혈구 같은 거는 여과되지 않는다. 커가지고. 근데 이 여과된 물질이 그냥 쭉 지나가 버리면 안 돼. 왜냐면 필요한 물질들이 재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모세혈관이 다시 세뇨관을 막 감싸고 있어요. 여기서 재흡수가 되는 애들이 있는데,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전부 재흡수가 된다. 전부 중요한데 100% 재흡수가 됩니다. 정상적이면 100% 재흡수가 돼요. 근데 물과 무기염류는 대부분, 물도 대부분 재흡수가 되지만 물이 다 재흡수가 돼버리면 안 되지. 소변에 같이 물하고 섞여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대부분 재흡수가 되고, 무기염류도 이거를 재흡수라고 한다. 근데 미처 여과되지 않은 애가 또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분비가 일어나요. 분비. 여과되지 않고 혈액에 남아있던 노폐물은 분비가 일어난다. 그래서 오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끄트머리에. 여기는 물, 요소, 무기염류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있으면은 그게 병이에요, 병. 당뇨병이 오줌에 포도당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오줌에 포도당이 있는 경우, 포도당이 여과된 후 전부 재흡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재흡수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줌에 단백질이 있다. 그거는 여기 여과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과 과정에. 단백질이 여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자, 요런 표로도 문제 자주 나오는데, 혈액에는 단백질, 포도당, 요소가 있었어요. 여과에게는 단백질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얘는 입자가 크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있어. 근데 오줌에 보니까 포도당이 하나도 없네. 왜냐하면 오줌이 만들어질 때 재흡수가 100% 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재흡수가 되기 때문에 오줌에 없는 거예요. 얘는 농도가 높아졌어요. 농도가. 근데 이게 농도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분비가 많이 일어났다를 의미하지 않고, 사실은 대부분의 물이 재흡수되기 때문에 농축이 되어서 농도가 진해진 거야. 요것도 자주 나오는데, 물이 많이 흡수되니까 농도가 진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줌의 배설 경로, 콩팥 동맥,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콩팥 깔때기, 오줌관, 방광, 요도, 몸박,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다 배웠는데, 자, 세포들이 에너지 만드는 과정이 세포호흡입니다. 근데 세포호흡을 하려면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죠. 영양소는 소화계에서, 산소는 호흡계에서, 이런 거 날라주는 거는 순환계가 하는 일이고,
자, 세포가 에너지 만들고 난 다음에 물이나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뭐 암모니아 이런 것도 생기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배설하는 과정에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되게 잘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이. 이 중에 사실 하나라도 아프면 엄청 아픈 거죠. 예.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아프면 큰일 나는 거죠. 호흡기에 산소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내보낸다. 배설계는 우편물 걸러준다. 조직세포는 이제 에너지 만드는 거고, 소화계는 영양소 이제 흡수하는 거고, 순환계는 이런 걸 다 순환을 시켜주는 게 순환계고. 몸 건강하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십시오. 이게 진짜로. 예. 몸 건강하게 있는 게 최고입니다, 사실. 예. 공부 잘하면 더 좋겠지만 몸이 건강한 게 최고야.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현상은 여과라, 여과. 자, 몸에 필요한 물질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다시 흡수하기 때문에 재흡수라고 하죠. 재흡수.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이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한다. 분비라고 하고요. 세포에서 영양소가 산소와 반응하여 물과 이산화탄소 등 분해되면 에너지를 얻는 과정은 세포 호흡이라고 한다. 자, 7번부터 12번까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 보자. 그래서 가와 나의 이름을 쓰시오. 가는 뭐야? 가는 여과지, 여과. 여과. 나는 재흡수. 다는 분비. 가 과정에서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하는 게 맞습니다. 크기가 작은 애는 이동하고 크기가 큰 혈구나 단백질은 이동하지 않아요. 가 과정에서 혈과 단백질이 이동하지 않는다. 맞죠? 나 과정에서 물과 무기염료는 이동하지 않는다. 틀려요. 이제 대부분 재흡수.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재흡수. 다 과정에서 여과되지 않은 노폐물이 이동한다. 맞고요. 보기에서 오줌에 들어있는 성분을 모두 골라라. 물 있고 요소 있고 포도당은 없어야 돼. 단백질 없고요. 무기염료 있습니다. 자, 무기염료는 뭐 나트륨이나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콩팥 동맥에서 사구체 거쳐야 되고,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 콩팥 깔때기, 그 다음에 뭐죠? 예.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 요도 몸박. 자, 세포 호흡의 과정이다. 영양소와 산소가 꼭 있어야 되고, 물과 이산화탄소 나옵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12번. 영양소는 소화계를 통해서, 이런 거를 유기적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되게 긴밀하게 막 이렇게 서로 작용하는 걸 유기적 작용이라고 해요. 원래 유기체라는 말은 생명체에서 나오는 건데, 아무튼 유기적 작용이라고 하고, 산소는 호흡계를 통해서 흡수하고, 자, 몸속에 흡수된 영양소와 산소는 순환계를 통해 조직 세포로 운반되고, 그 다음에 이때 생성된 노폐물은 순환계를 통해 다시 배설계로 운반이 됩니다. 배설계에서 걸러서 몸 바깥으로 내보내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잘 했고요. 48에서 51쪽 숙제로 48에서 51 숙제, 네, 수고 많았습니다. 갑시다.